안녕하세요. 건강TV 옥수영입니다. PD님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왜 자주 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붓냐면, 저녁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전날에 염분 섭취를 좀 강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염분 섭취와 수분 섭취의 농도가 서로 언밸런스가 나게 되면 그 다음날 붓게 됩니다. 특히 이제 라면이나 기타 이제 저녁에 통닭이나 이런 걸 먹고 잤을 때 그 다음날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몸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수분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알코올이나 염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시는 게 아침에 붓기 예방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다이어트 시작을 하면 야채를 섭취하는데도 왜 변비에 걸리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저도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 번 할 때마다 변비가 오더라고요. 변비라기보다는 좀 양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라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이 이만큼인데 원래라면 이 정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는 양보다 좀 질적으로 한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변을 원래 하루에 한 번 했던 거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딱히 거기에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어떤 특성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양이 요만큼에서 요만큼 줄었으니까 배변 활동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승마살은 왜 생기나요? 승마살. 승마살은 그 허벅지 옆에 이렇게 엉덩이 약간 밑부분에 생기는 것인데요. 승마살 같은 경우는 자주 앉아서 혹은 염분 섭취를 많이 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서 체지방이 늘어서죠. 체지방이 늘어서 내 몸에 하체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승마살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남자분들과 다르게 여자는 하체 밑으로 살이 더 찌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래 앉아 있는 어떤 일을 하시면은 많이 움직여 주시고 많은 스트레칭, 근막이완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하체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 게 승마살을 예방하고 찐 거를 갖다가 좀 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운동 시 승모근이 왜 아플까요? 승모근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승모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는 걸 우리가 거상이라고 해서 승모근 상부의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승모근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 운동이라든지 어떤 운동들을 할 때 승모근의 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분들은 근육의 사용 방법을 잘 모릅니다. 승모근 말고 등이 중앙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하강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등 근육인데, 보통 우리가 이쪽으로 상부 쪽으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상부의 긴장도가 늘어나니 상부 승모근의 근신경계 발달은 많이 되어 있고 중부, 하부, 밑으로의 발달은 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운동을 중부, 하부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택해서 그쪽의 근신경계를 많이 발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종아리가 자주 아프고 붓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데, 동일한 부분이 이제 부종에 대한 문제고요.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하고, 두 번째는 하체의 전반적인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걷거나 뛰거나 계단 오르거나 계단 내리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체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거나 기능 부전,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 뒤쪽이 기능이 부전됐을 때, 기능이 부전이란 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의 참여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길이는 원래 이만큼이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허벅지랑 종아리랑 비슷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과 종아리에 대한 근막 이완 충분히 해주면서 발달이 되지 못했던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부위의 근육 운동을 좀 같이 동시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아닌데도 운동 뭐 할 때나 걸을 때 허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육의 언밸런스죠. 복부에 있는 근육과 등에, 이 허리에 있는 근육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됩니다. 50%와 50% 그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허리 쪽에 과하게 당김 현상이 일어나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70%, 여기는 30%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심부 근육에 대한 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자세. 올바른 자세를 하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 호흡을 통한 속근육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허리 통증을 경감시키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음을 뜻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에 힘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복근 시 목, 허리 등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근 운동만 하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목하고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복부 쪽에 내가 제대로 된 힘을 전달을 못하거나 복부에 앞서서 그쪽 반대쪽인 기랑근, 척추 기립근에 힘이 너무 미미하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자체 액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하고 어깨 쪽에 긴장을 많이 하고 그쪽 부위라도 써서 움직이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체력장을 할 때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핏줄 세우고 여기 막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막 남자분들도 10개, 20개 걷더니 하다가 30개째 막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데 막 오만데. 제일 처음에는 가볍게 했지만 그렇게 나중에 돼서는 다른 근육을 동원시킨다는 거죠. 체력이 약한 분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근육을 잘 못 쓰니까 이쪽 부분, 목하고 어깨 쪽 부분, 그 다음에 허리의 근육을 동원하거나 허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 쪽에 근육을 써서 윗몸 일으키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 목 어깨의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나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픈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발바닥 뒤쪽 근육을 근막경선 해부학으로 봤을 때 뒤쪽에 뒤쪽 라인인데, 뒤쪽 라인이 발바닥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목을 타고 이 헤드 요까지 딱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근막경선이 있어요. 발바닥이 많이 아프고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종아리도 아마 좀 빵빵하실 겁니다. 종아리도 뻣뻣하거나 이 뒤쪽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뻣뻣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아리 발바닥 부근에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뒤쪽 부근에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나요? 이게 결국에는 셀룰라이트는 림프, 순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쪽에 체지방이 좀 더 쌓이고 그쪽에 좀 체지방이 묵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자주 움직여주고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순환을 잘 일으켜주는 하체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많이 체지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셀룰라이트도 조금씩 감소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훨씬 더 여성스럽게 바디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셀룰라이트를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것을 공고합니다. 이상으로 건강TV 오쌤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남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